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오늘 뭐 장 초반만 하더라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 속에서 출발을 했는데 오후장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좀 발생을 하면서 종목별로 이리저리 희비가 좀 엇갈렸던 장세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최근에 지수적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는 이후에 코스닥의 대장주인 에코프로 그룹주가 지속적으로 힘을 못 쓰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의료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포스코 DX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에서 연속적인 시세가 나오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매일같이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장세가 지금 거의 이번 주 내내 지난주부터네요.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한 4, 5거래일 연속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 시장 흐름 자체가 좋게 말하자면 시장이 성장주에 강하게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말로 한다면은 시장의 트렌드에 있는 종목들로 하여금 강한 섹터 테마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흔히 말해서 밸류에이션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종목군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꿈을 먹고 자라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그 상태의 이슈의 강도에 따라서 그 수급의 연속성이 주가를 만드는 부분이 많다 보니 지금의 시장이 어찌 보면은 가치 투자라든지 이러한 밸류를 계산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턱없이 좀 부담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흐름을 보면서 어제까지야 충분히 좀 매매를 해 보겠던데 오늘 오후장을 좀 넘어가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시장이 좀 오바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시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 시장만 좀 보고 오후장은 그냥 관망 기조로 오늘 시장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내일도 아마 오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아주 제한된 종목 안에서 제한된 매매만을 조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번 주가 지나가면 다음 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시장에는 예정이 되어 있죠.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많이 줄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3만 계약 가까이 하방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지수가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기분 나쁘게 흘러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거래 대금이 많고 강한 종목 안에서 3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라든지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흐름 속에서 매매를 이어가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은 조금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게 요즘 시장에 제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은 하겠는데 투자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아주 제한된 종목 안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지금은 좀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통상 이제 9월의 시장은 그렇게 녹록한 시장이 아닌데요. 월초 워낙 로봇과 의료 AI 그 다음에 AI 신약 관련된 이 종목군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만 보면 시장 양호한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밸류로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또 침체에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로봇, 의료, AI 그리고 AI 꿈으로 강하게 당기고 있는 시점에 주도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스코 DX, 루닛이 주도주인 시장입니다. 그 말은 뭐냐? 기존에 시장을 리딩했던 산업 섹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섹터랑은 약간 좀 다른 뉘앙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에서. 성장, 엄청난 미래의 변화를 선도하는 섹터들이 지금 매우 뜨겁게 움직이고 있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은 상태에서 마감되었었는데요. 사실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흐름에서 원래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900개 가까이 되던 시장이었는데 참 오히려 많이 안 밀리고 또 이렇게 종가상에는
하락 종목수가 이 정도만 돼서 좀 마감이 됐었는데요. 사실 지수적으로 빠진 거는 고작 0.38%인데 뭐 고점 대비해서는 한 1% 정도 빠졌는데 시장이 이러한 구간에서 더 이상 웬만한 종목군들의 고가를 경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박스권을 그리는 모습, 그리고 특정 종목군들만 움직이다 보니까 빠지는 쪽은 주구장창 하루 종일 빠지는 흐름이 연속됐던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약간 제가 볼 때는 녹록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저도 오전에 이제 저희 회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시간 순서대로 보죠. 이거는 오전에 지수가 올라갔을 때 제가 중기 분봉상에서 회원님들한테 이제 이거를 설명을 드렸죠. 15분봉상에서 헤드앤숄더가 위에서 완성이 된 상태에서 여기에 역 헤드앤숄더가 올라와서 주가는 올라왔는데, 일단 중기 분봉상에서 고점을 만들고 이 시그널 자체가 좀 안 좋다. 그 이후에 지수는 이 3분봉에서 단기 헤드앤숄더가 나왔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고점을 넘기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중기 분봉상 고점 시그널이 나왔다. 그럼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오후장에 이렇게 됐을 때 폭락할 확률이 높다 하고 나서 막판에는 지수가 완전히 꺾여버렸죠. 오늘의 시장이 약간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좀 많았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뭐 오늘 시장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코스피 뭐 대형주들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안 좋은 흐름 속에서 에코프로가 좀 많이 빠졌죠. 근데 에코프로가요, 오늘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장중에 낙폭도 다 축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지수가 이렇게 흔들렸던 모습인지라 오후장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군들도 많이 밀리면서 지수를 끌고 내려왔구나 라고 봐야 되고, 특히 반도체 업종도 많이 밀렸던 것 같네요. 자, 9월 시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화려한 상승세와 더불어 의료, AI 그리고 당뇨, 후발주 등 미래의 꿈을 먹고 달려가는 성장주가 아주 뜨겁고 무섭게 상승하는 시장인 반면, 기존 주도주들은 전부 약세로 전환해버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미 증시부터 조금 보고 가면, 전일 미 증시는 국제 유가의 상승 속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제재와 우려감 등에 의해서 각국 경제 지표까지 부진하다 보니까 하락 마감했는데요. 일단 테슬라가 어제 한 4~5% 버텨주면서 마감됐죠. 그래서 나스닥이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고로 이러한 부분을 판단할 때는 에코프로가 버텨주느냐 못 버텨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장후반 악재성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무너지면서 전체적인 지수를 끌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포스코 DX도 동반해서 급락이 나왔고요. 뭐 특별한 악재보다도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졌다 라고 보는 것 같고, 그와 동시에 뭐 이리저리 막 투매도 나오고 올라왔다 내려왔다 변동수도 컸던 그런 오후장의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판 사실 그 에코프로의 하락폭이 생각보다 많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부단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에게도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아졌죠. 자, 금일 시장은 개인적으로 오전 시장을 본 이후 코스닥 중기 분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헤드앤숄더가 명확히 나온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는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긴 했습니다. 종목군들이 박스권에서 돌파는 못하고 자꾸 반등해주고 하는 모습에 상당히 지루한 장세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여실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조금 나아주었고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재료가 있으니 일이 강하겠죠. 사실 밸류로 계산을 따지면 안 되고 재료가 있구나, 그런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재료는 삼성전자에서 추가 지분을 뭐 투자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오면은 재료 소멸이 돼버리겠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루닛 상한가 이후 버티는데, 이쪽도 다시 말씀드리면 밸류로 따지면요 거의 시가총액 3조죠. 적자 기업에다가 뭐 과거에 뭐 신풍제약은 뭐 10조 가까이 안 올랐나 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 또 그 다음에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10조 가까이 안 올랐나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들 뭐 올라가는데 뭐 꿈을 먹고 자라면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거는 사실 뭐 주가의 고점과 저점은 답을 정해놓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단은
약간 좀 높아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좋아하니 기본 가본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 뷰노 등 6천억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어요, 시총을. 근데 지금 7천억을 넘어서 1조를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포스코 DX 오늘 투매인 듯 투매 아닌 듯 합니다. 10조를 찍으려고 했던 것 같고, 오늘 장중 구조 7천억에서 더 이상 고점을 경신을 못하다가 장 후반에 밀려버렸죠. 통상 투매는 장 후반에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여러모로 좀 아쉬웠던 종목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스코 DX였던 것 같아요. 투매가 좀 나왔을 때 확실히 좀 강하게 확 밀어버렸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하락폭이 제가 봤을 때는 상승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악재가 없어도 대량의 차익 매물이 나올 때는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야 되는데, 장 막판이고 또 종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간이다 보니까 하락도 약간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특별하게 매매하기가 되게 까다롭고 막 그랬던 오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이렇듯 제가 위에서 열거한 종목들의 흐름이 지금 시장의 주도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개인들이 쉽게 대응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 또한 일개 개미로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관망을 하면서 장 초반만 반짝 시장 보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의 에코프로의 추가 하락 혹여나 급락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플랜을 가지고 볼 예정이며, 뭘 볼지는 현재까지는 여전히 AI 섹터와 로봇을 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종목들 위주에서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스윙 종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금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저도 뭐 이번 주 스윙으로는 딱 한 종목 뭐 들어가 있는 거고, 뭐 자리에 오면 매매를 하고 자리에 오지 않으면은 이제 예를 들면 요즘 하도 장중에 새로운 이슈로 새롭게 상한가를 보내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매일같이 반복이 됩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재료로, 매일같이 당일 이슈로 시장의 주도주를 만들어서 그쪽만 올려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종목 안에서 돌파 매매 위주로 하고, 시장 주도주 안에서 눌림 매매를 하며 지수가 예를 들면 유의미한 하락이 나온다든지, 혹은 최근에 강했던 종목군들 안에서 모멘텀이 있는데 좀 밀렸다라든지 그런 종목군들이 내려온다면은 그런 쪽에서 적극적인 기회를 찾아보는 게 지금으로선 현명한 방법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군들 몇 개를 보면 푸른기술, 로봇으로 좀 갔고요. 셀바스 헬스케어, 좀 FDA 승인을 받은 뭐 의료 AI 관련 기업에 지분 투자를 일부 했다. 그런 게 기대된다. 사실은 재료적으로는 저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래대금 많이 붙으면서 상한가를 제법 세게 들어가긴 했다 정도 보여주고요. 젠큐릭스가 거래대금이 좀 약한데 재료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에서는 젠큐릭스 하나 정도는 관심을 갖자 정도로만 코멘트를 했지 매수 의견은 드리지는 않았었고요. 이 정도만 좀 봤어요. 이 정도만. 그래서 오늘 뭐 이 안에서 매매한 거는 당연히 셀바스 헬스케어와 젠큐릭스 이렇게 매매가 좀 됐었고, 나머지는 거의 뭐 제한된 부분에서 매매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에서 볼만한 게 뭐 젠큐릭스라든지 셀바스 헬스케어라든지 그 외에 뭐 일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포스코 DX라든지 뭐 이 정도 종목의 흐름이라 나머지는 사실 굉장히 좀 답답한 장세가 좀 있었다 정도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바로 이제 뭐 종목군들 좀 들어가면서 좀 볼게요. 그냥 자, 먼저 지수 좀 놓고 보면요, 코스닥 지수죠. 코스닥 지수를 보면 이런 구간에서 일단은 막히는 자리입니다. 결국은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에코프로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만약에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봐야 되겠죠. 이런 구간까지 밀렸다가 올라갈지, 지금 당장은 뭐 이게 깨지고 내려올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또 미국 증시가 강해서 이걸 들어 올려준다면야 뭐 그거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잡아야 될 테지만은 지금 좀 어정쩡해요. 이게 돌파도 아니고 뭐 하락도 아니고, 그래서 지수적으로는 좀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 예를 들어서 지수의 방향이 잘못해서 하방으로 넘어갔을 때는 리스크할 수도 있는 구간일 수도 있다. 왜? 어중간하기 때문에 지수가.
그런 생각이 들고, 코스피도 삼성전자가 지금 밀려버렸죠. 그러다 보니 코스피도 가다가 좀 못 가고요. 코스피 종목군들은 사실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도 3일 연속, 삼성전자도 장대 양봉을 뽑아주더니 3일 연속 좀 눌리는 모습인지라, 여기서 돌려주면 모를까, 일단은 돌려줘야 돌려줬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5일선까지 밀어버리고요. 자, 코스피 우량주들 몇 개만 볼게요. 시총 2위에 LG에너지솔루션, 시총 2위에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이런 구간에서 좀 답답하죠. 깰 것 같으면서도 깨지 않고, 깰 것 같으면서도 깨지 않고, 다시 올릴지 안 올릴지 이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답답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총 3위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옆으로 기어버리기 때문에 뭐 매매나 뭐 투자나 이런 포지션을 전혀 잡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주고,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포스코홀딩스는 이렇게 횡보 구간을 좀 가져야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많이 내려온다면은 다시금 뭐 이런 쌍바닥 구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노리면서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코스피 우량주 단에서는 전혀 지금 봐볼 만한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 기아 뭐 전부 다 바닥에서 기고 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오늘 반등은 하긴 했지만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이 연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코스닥 볼게요.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 BM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저점을 또 이탈하고 내려오게 된다면 장기 이평선까지 내려오는데, 만약에 이거를 깨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고려를 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깨면 어떻게 하지? 안 깨면 좋은 거고. 포스코 그 에코프로 또한 마찬가지예요. MSCI 리밸런싱 있고 나서부터 지금 줄곧 빠졌습니다. 정확히 125만원에서 밀렸죠. 지금 100만원인데요. 아주 중요한 구간에서 이런 자리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될지, 무너지게 된다면은 뭐 지수도 당연히 충격을 받을 것이고, 이런 자리에서 박스콜 만들어 줄 것인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 이게 이제 하나의 뭐 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삼성전자의 고가를 만드는 흐름이 나올 때 보통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바로 죽진 않아요. 여기서 박스권 만들고 돌렸다가 고점이 낮아지고 이런 역헤드앤숄더 구간에서 맞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상당 구간을 오래 끌었죠. 거의 2021년도 1월 달에 고점을 만들고 이 박스권에서 여기까지 떨어지기까지는 무려 7개월이 걸렸다. 7개월이 85,000원에서 8만원 사이에서 움직인 게 7개월이나 걸렸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바로 무너지기보다는 이런 흐름으로 재수 없으면 가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2차 전지부터 볼게요. 에코프로 봤으니까. 에코프로가 뭐 테슬라 이슈에 오전에 약간 반짝 반등을 한 이후에 다 밀렸었는데요. 오늘 2차 전지 좀 올라간 쪽은 뭐 엔캠 뭐 이런 쪽은 좀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파동에서 거의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뭐 이쪽은 뭐 특별히 빠져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이쪽은 많이 거의 이번 파동에서 올라간 게 없어서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에 관련된 기업들은 뭐 나쁘지 않아 보인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로봇 쪽 포스코 DX 먼저 좀 보면, 최근에 포스코 DX 굉장히 여기서 새 돈이 들어오고 강하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지금 지속적인 변동성을 좀 주는 것 같아요. 투매가 나온다라는 거는 마이너스까지 밀어버려야 이게 진정한 투매인데, 오늘 사실 저도 오늘 장 막판에 투매를 좀 개인적으로 기다렸는데요. 제가 원하는 구간은 이런 좁은 반등을 바란 건 아니었고, 여기에서 이렇게 쭉 빠지고 반등하고 한번 강하게 밀 때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 언저리를 봤는데 안 밀리더라고. 그래서 시간이 이 상태 여러분들 보시면은 3시 거의 10분 정도 됐죠. 여기에서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는 반등을 해줄 시간이 또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이거는 오늘 낙주로 대응을 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이렇게 빠지고 해서 반등의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그런 틈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내일도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볼 때는 5일선이 안 깨졌기 때문에 5일선 깨질 때까지 아마 변동성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포스코 DX.
자,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오전에 뭐 시가 개파락 출발 이후에 쭉 밀렸다가 5일선 타고 일단은 지지를 해주고 가는데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아있으니까 장중에 이제 스맥이 장중한테 거의 20% 가까이 또 올라가면서 거의 고점을 만들어가는 느낌이죠. 거의 고점을. 단기에 이 친구도 여기서부터 올라간 폭만 보면 100%가 좀 넘게 단기 상승을 뽑아줬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단기 고점 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 종목도 굉장히 끼 있었던 종목인지라 한번 끼를 발산을 하니까 네, 어마무시하게 단기에 뽑아버리네요. 그래서 현재 로봇의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스맥이구나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얘가 밀리게 되면 반등의 폭도 얘가 제일 세겠죠. 얘가 만약에 밀리게 되면 스맥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세게 나온다면 좀 봐볼 생각입니다. 자, SPG 6,500억 거래대금을 터트려 놓고 거의 7,000억이죠. 한 이틀 좀 밀려 있더니 또 시간에 가게 좀 올라오는데요. 뭐 신고가를 뚫어줄지 내일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시간에 뜨면 최근에 종목군들 끝이 다 안 좋았다 라고 보여집니다. 뉴로메카도 이때 시간에 뜨고 아침에 시가에는 좀 셌죠. 뉴로메카 이날이었던가, 아침에 시가부터 그냥 엄청 빠르게 시간에 뜨고 나서 시가부터 엄청 빠르게 이제 올려버려 가지고 뭐 대응할 여력도 없게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뭐 SPG를 만들지 어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부 다 지금은 이런 종목군들 단타 영역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엄청 올라갔네요. 종목들의,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졌습니다.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종목군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쉽사리 공략하기가 좀 껄끄럽다라고 보여지고요. V원택이라는 종목도 LG에너지 솔루션 향 이 AMR 관련 종목인데요. 일단 장기 박스권을 좀 뚫어놓고 돌파가 좀 나왔는데 1등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좀 내려오면 충분히 이 종목도 관심을 갖고 볼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아주 좋은 종목군들, 제가 뽑아놨던 모든 종목군들이 지금은 다 급등을 해버려서 더 이상 지금은 투자의 관점에서 볼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다 눌림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종목 다시 뽑아내야 되는 타이밍이 돼버린 것 같네요. 자, AI 섹터 볼게요. 먼저 의료 AI 섹터를 보면 루닛이 전일 상한가에 좀 들어가고 아침에 시가를 그렇게 높게는 못 뛰었던 것 같아요. 3.46% 시가를 좀 띄워놓고 출발을 했는데 거의 뭐 시가부터 이렇게 다이렉트로 좀 밀고 이런 자리에서 귤적 반등 흐름 정도 진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간에 이 서범석 대표의 이 합의기원에 의해서 지분을 와이프에게 좀 넘겼다라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뭐 느낌상으로 좀 악재인데 내일 밀렸다가 또 귤적 반등하는 흐름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드네요. 바로 이렇게 올린 게 바로 죽이려고 올린 건 아니라면은 뭐 개파락하고 좀 올렸다가 다시 미는 뭐 그런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 젠큐릭스가 그동안 처음에 상을 간 거는 젠큐릭스가 이때 캔서 문샷 이슈로 제일 먼저 상한가를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빠르게 캔서 문샷을 진입했다라는 이슈로 상을 갔고요. 얘네가 잘하는 거는 암 분자 진단에 대한 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유명한 이 의료 AI 기업과 이제 암 진단까지 협력을 한다라고 하니까 분자 진단의 강점을 가진 회사가 암 진단까지 넘어간다라는 이슈로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지로적은 좀 괜찮았었고요. 저도 이거를 여기에서 이제 돌파 들어가고 회원님들한테도 이제 관심을 갖자라고 말해놓고, 사실 이 구간이 재돌파될 때 따라 붙었어야 되는데 순간 또 올라가서 못 봤네요. 눌림에서 이제 돌아갈 때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거래가 너무 죽어 있어 가지고 보지를 못했어요.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거는 눌림 잘못하면 안 돼서 강한 수급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더니 이 뒷구간 상 들어갈 때 매매를 좀 못한 것 같아요. 뭐 짧게 앞 구간에서 한 5% 정도 수익 실현하고
그 이유는 좀 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의료 AI 쪽으로 이제 뭐 셀바스 헬스케어를 좀 엮어서 오늘 좀 올라왔는데, 구간상으로 보면 좀 답답한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과거 패턴이 그래요. 패턴이 매번 올라갈 때는 다 상한가로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관심도가 폭발해서 상을 만들어 줬다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내일장 뭐 갭이 뜨게 되면 이런 거죠. 이 엄청난 매물대에 걸리는 자리에서 갭이 떴을 때 과연 이 자리를 넘겨줄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갭 뜨고 밀렸을 때 볼 것인지 정도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밖에 솔트룩스 이제 내일 루시드인가요? 루시드, 루시아? 네, 공개를 하는데, 오늘 딱 이겁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흐름하고 똑같죠. 공개 임박해서 장중 7%까지 좀 올랐는데, 저도 이거는 회원님들한테 그랬어요. 절대 공략하면 안 되는 종목이다. 제로 소멸로 가면 끝나는 거다. 똑같습니다. 내일 솔트룩스가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은 하겠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공략을 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엠노를 계속 기다렸는데 끝내 이 자리를 안 와버리네요. 예, 지지하 저항 구간에서 매수를 좀 보려고 했는데 끝내 내려오지가 않아서 매수 진행은 끝내 못했습니다. 굉장히 좀 아쉽고요. 아침에 좀 떨어졌을 때 들어갔으면 좀 나았을 수도 있었는데 끝내 그 자리가 좀 안 와서 좀 아쉽고, 아침에만 들어갔어도 이 구간이 한 6% 정도 나왔겠네요. 장 막판에 들어왔어도 뭐 했는데, 일단 내일까지는 저는 매수의 밴드에서 일단 좀 봐보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종목을 좀 봐보려고 합니다. 자, AI 이거 말고도 AI 종목군들이 좀 있는데요. V원택이 V원택 말고 브리지텍 과거 셀바스 AI 올라갈 때 음성 인식 기술로 부각을 받아서 얘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그랬던 종목이 지금 좀 내려왔다가 MS의 뉘앙스와 파트너십을 계약을 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슈로 일단은 시간의 상을 좀 만들었는데요. 일단 월요일장, 네, 내일장 그런 부분이 연속이 되려면 시가 물량을 소화하고 돌려주는 모습이 분명히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흐름이 나와줘야 좀 어찌 매매를 해보든지 할 것 같고요. 지금 의료 AI 또 신약 AI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계속 좀 올라오고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일단 오늘까지 또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시세를 좀 내놔서 뭘 좀 볼지 좀 고민이 많이 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딱히 딱 종목을 꽂아서 이건 무조건 갈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의견을 드리고 싶지만은,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고 싶은 하루 이틀 그런 장세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일단은 구간상으로 좀 괜찮아 보이는 게 보로노이라는 종목이 이번에 9월 9일 페어마켓에도 나가는데요. 의료 AI 신약 관련해서 플랫폼 얘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AI 신약으로 만들어지는 이 후보 물질을 가지고 이번에 임상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돌파를 만들어 주는지 내일 한 번 정도는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종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지아이노베이션도 이때 거래를 많이 튀어넣고 갭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일단 좀 마감이 됐는데, 다시 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좀 올라가서 다시 자기 자리를 회복하는지 정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AI 섹터 이 정도 보고요. 파로스 아이바이오도 지금 상한가 갔다 좀 풀려놓은 상태인데 다시 돌파를 시도할 것인지 좀 체크는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당뇨 관련해서 아이센스, 저도 이거는 당뇨를 안 보려고 했는데 다시 어제 오늘 해서 거의 한 18%를 또 끄집어 좀 올렸네요.
일단 이 구간 당연히 저항이기 때문에 돌파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요. 다시 힘을 모으는지, 이러한 구간에서 다중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여기서만 지지만 해주면 다시 올라갈 힘을 모으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모으는지만 좀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IT 반도체는 오늘 전반적으로 좀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빠지려면 빠져버리지, 올라면 올라버리지, 약간 좀 애매하게 좀 종목을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약간은 좀 종목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내일 일단 저도 이거를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시간으로 이게 뭐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안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이런 상태에서 갭이 들고 바로 가야 되겠는데, 시장이 녹록치만은 않네요. 녹록치만 않아서 뭐 가지고 있던 거를 뭐 자칫 잘못하면 빠지겠다 싶으면은 전량 매도를 시켜버릴 수 있는 거라, 이거는 내일 장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이요, 은근히 어찌 보면은 명확한 종목에서 대응을 잘못하면 손실을 많이 볼 수도 있는 시장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적게 벌더라도 많이 잃지 않고 누적하는 계좌가 오래가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상당히 어정쩡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영상 업로드가 좀 늦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내용 좀 빈약할 수도 있지만은,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